줄탄핵, 더 나아가 국무위원들 총탄핵 얘기가 나오자 여당에서는 이런 게 바로 내란죄다라며 공세를 가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후순위 국무위원도 줄줄줄이 다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쯤이면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체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연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야만 합니다. 국무위원들도 다 직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탄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도록 한 특정 정당이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위배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연쇄 탄핵까지 나서서 어느 단계가 되면 저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들을 연이어 탄핵하겠다,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정당 해산 사유도 된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변호사 중에 한 명인 이 대표 변호사도 이 줄탄핵은 내란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사조차 김필성 변호인인데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탄핵 다수 진행, 내란죄 구성 요건에 문제될 수 있다. 줄탄핵하면 검찰이 이 대표를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습니다. 여당이 아니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이거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이 대표가 내란죄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주진호 의원님, 네.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김어준 씨가 처음에 저 얘기를 했을 때도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김어준 씨 지령이라고 하냐면 국민 누구도 법조인 누구도 연쇄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화두에 떠오른 적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특히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복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은 간명합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위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탄핵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대로라고 하면 임명 시기에 대해서 재량권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연쇄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마은혁 후보 임명해서 그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시도 때문에 저희가 국정 전체가 다 마비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장관 체제와 차관 체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업무도 장악돼 있고 인사권이나 예산도 쭉 해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단순한 한 분야도 아니고 그 전체적인 대통령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체육, 복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탄핵을 하고 연쇄 탄핵을 한다? 그것도 마은혁 후보 한 명을 위해서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왜 탄핵 재판하고 있습니까?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지만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보겠다고 지금 계속 재판해온 거잖아요. 탄핵소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유가 없는 것을 국회가 마음대로 남발하고 남용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역시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란죄 될 수 있다. 네, 내란 선동이나 내란 음모죄가 지금 현재 성립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내란죄라는 것이 비상계엄 형태도 단순히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거든요. 그게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어떤 특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냐, 이 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더 의도가 분명한 것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묻고 따지지 않는다. 그 부분이 약간 내란죄를 자백하는 문구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내 마은혁 후보 임명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국가 기능이 어떻게 되든 국익이 어떻게 되든 국격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보듯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탄핵을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히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재명 변호인의 지적처럼 예.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밝힌 내각 총탄핵, 줄탄핵,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주진우 의원은 이런 게 내란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국가기관인 이 국무회의를 이제 위력을 동원해 무력화시키는 게 내란죄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뭐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란죄, 뭐 위헌정당 심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해야 될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 행위를 하라는 강력한 경고, 그 이후의 조치는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있는데 그걸 두고 아직 실행도 안 되는데 내란죄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란죄 자체는 형법상 87조 또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규정에 맞춰 볼 때 국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이 탄핵 절차를 가지고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죠. 위헌정당 심판도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이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요건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때 해산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 상황 그렇게 볼 수 없는데 네. 지금 주장하는 내란이나 위헌정당이나 이런 문제요. 지금 12월 3일 날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에서 출발된 사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비상계엄과 내란이 모두 적법했으니까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는 입장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회가 뭐 행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그런 사례가 어디 있었느냐? 유신 때 유정회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도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에게 전해진 쪽지, 비상입법기구, 국회 예산 다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국회가 탄핵 소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했다면 그 상황까지 갈 걸 다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내란이고 그거에 동조하고 있었다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라는 주장이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그 상황을 아직 해결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선고를 지연하고 있고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4월 18일 사실상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그냥 볼 거냐. 왜 그러면 재판관 임명을 왜 하냐.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있었고 헌법 111조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으면 왜 임명 안 하느냐. 임명하고 한번 그 결과를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5대 3을 어떤 근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확신하고 마은혁이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5대 3 구조가 깨지니까 그걸 우려해서 그런 거라면 그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듣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8대 0으로 봤던 구도가 흔들린 게 아니냐.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뭐냐.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최후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 하나하고 4월 18일 두 분의 퇴임 이전에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당연히 임명돼야 된다. 이 논의를 그냥 하고 있는 건데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어도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5대 3 구도 마치 그게 확정된 결론인 양 전제해 놓고 저런 비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후에 그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행동 조치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란죄 운운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죠. 네, 법률적으로 좀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쇄 탄핵에 이어 내각 총탄핵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 중에 한 명인 김필성 변호사의 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대표의 변호사잖아요. 이 대표를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분이 쭉 보다가 이분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이 내각 총탄핵을 보고 야 이건 좀 아닌데?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성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거 줄탄핵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기소할 수 있겠는데? 야 이거 내란인데? 라고 썼던 대목이 이 장면이 너무 흥미롭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법전? 글쎄요, 저 김필성 변호사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진보 쪽 관련된 사건 많이 하는 분인데 그런데 김필성 변호사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 측의 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본질은 무엇이냐? 변호사잖아요. 저도 변호사인데 뭐 저희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저 먹고 살게 해주게끔 해주시는 분이 보수를 주는 분이 클라이언트니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주장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드리고 그러면은 이 어디까지 해줍니까? 정말 이상한 거 하면 해줍니까? 선을 넘는 건 못하는 거죠. 아, 그건 안 된다고 말해요? 예컨대 저 뭐 어떤 클라이언트가 저보고 이러이러한 주장을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제 얼굴에 스스로 바가지를 갖다 씌우는 거다. 그렇게 망신당하는 거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드는 이야기는 저는 못하거든요. 예. 그게 꼭 지금 김필성 변호사 이야기예요. 그다음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줄타내기 국회의 정당한 탄핵권의 행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반사가 됩니다. 누구한테 반사가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권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언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다 이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의 줄타내기 국회의 정당한 탄핵권의 발로라고 한다면 12월 3일 그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권의 발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면서요. 그러면은 국회의 그 줄타넥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아니겠는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거는 이렇게 되면 왜 한강에서 뺨 맞고 왜 종로에서 뺨 맞고 왜 한강에다가 그 분풀이를 갖다가 합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선고는 누가 안 하고 있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그 알량한 소송 지휘권이라고 하는 거 행사하면서 선고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다 인식이 되는데 탄핵하려면 문영배를 탄핵해야지 왜 탄핵하려고 하는데 그 선고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선고합니까? 왜 한덕수를 탄핵한다라고 하는지 그 이어가지고 줄줄이 다 탄핵하려고 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 제가 문영배 재판관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고 못하겠으면 변론 재개라도 하시라.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박승우 최고님. 아니 근데 일단 이 당에서 입장을 보면 연쇄 탄핵을 주장한 이 초선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밝혔고 그 외에도 다만 이제 4월 1일 이후에도 이런 상황과 같은 혼란이 방치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도 우리만의 수를 찾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중대 결심하겠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마치 이 초선 의원들의 주장이 즉각적으로 이제 4월에 시행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라는 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나지 않을수록 이 국가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치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면서 5대3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그러면서 문영배 대행을 또다시 공격하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문영배 대행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일부 재판관들이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거나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했을 때 어떤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다만 헌재가 지금 상황에서 이같이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국가의 지대한 손실과 피해를 국민들께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헌재도 선고를 빨리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와 별건으로 어쨌든 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두 차례나 사실상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정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언행의 일치를 보여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여야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 이렇게 극한 대치를 벌이는 것은 내심 이 헌재 재판관의 대통령 탄핵 선고 그 결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대3으로 대치 중인 상황이 맞다면 마은혁 후보자, 성향이 확실한 마은혁 후보자가 야당에겐 절실해지고요.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여당 입장에선 이 마은혁 후보 임명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헌재가 선고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여야의 이런 막장 파국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 헌재는 도대체 언제 선고하려는 걸까요?